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IoT입니다. 사실 IoT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로 IoT와 거의 흡사한 개념이 아마 한 10년 전에, 한 10년 훨씬 더 넘게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 5년 전, 6년 전쯤에 IoT라는 단어가 확 뜨고 이제 막 사람들이 와,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한 4년 전쯤부터 아마 IoT 개발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계들을. 그러면 개발을 하면서, 이거 생각보다 IoT 제품이 안 팔리고, 이거 별로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어느 정도 굳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IoT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전제하로 저는 이야기를 할게요. IoT가 기존 장치들과의 차이점이 명백히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인터넷망을 쓴다라는 거예요. 인터넷망. 근데 이게 사실 IoT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뭔가 불빛을 제어한다라던가 아니면 온도를 잰다라던가 이런 센서들은 다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센서 정보들을 뭐 IR이라던가 아니면 블루투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전달하는 이런 기술들은 다 있었죠. 근데 인터넷 오브 싱스 이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 장치 하나하나마다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장치가 이제 IoT예요. 사실 IoT라는 게 굉장히 뭐 대단하고 이슈가 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별거가 아닌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가능한 한 랜카드를 이렇게 소형으로 기계에 넣는 게 이제 불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시절에 생각하면 또 대단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사용한다는 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인터넷망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 물리적인 망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내가 집에 어떤 IoT 장치가 아닌 어떤 통신이 가능한 장치를 10개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10개의 장치들이 통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그 망들을 구성을 했어야 됐어요. 뭐 진짜 통신선을 깔고 막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실 요즘에는 다 집에 인터넷 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공유기를 다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이 장치들, 이 IoT 장치들은 다 이미 내가 랜카드가 그 안에 있고 IP를 갖고 있으며 그 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딱 랜선만 꽂거나 아니면 내가 무선 와이파이가 되면은 손쉽게 이 모든 10개들이 다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망이 딱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그 집에서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어떤 장치가 미국에 있는 어떤 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실제의 통로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망을 사용한다라는 이것은 엄청난 장점이 되는 거죠. 이런 장점을 가진 IoT 기기들이 왜 저는 별로다, 생각보다 안 팔리고 별로 이슈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유는 바로 같은 인터넷망을 사용하지만 서로 사용하는 말이 다 틀려요. 예. 이거를 다른 용어로 이제 프로토콜이라고도 하는데 프로토콜이 다 달라요. 이게 진짜 엄청난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프로토콜이 전부 다 같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옛날에 제가 썼던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나가요. 그럼 집 나가는 거를 도어락에 문 열렸다 닫히는 거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IP 카메라에 알려주고 IP 카메라가 움직임이 없네? 그럼 나갔나 보다. 그러면 보일러 조절기가 보일러를 끄고 뭐 전원도 끄고 이런 시나리오들이 다 가능해요. 왜냐면 기기와 기기가 다 통신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게 가능은 한데 어쩔 때 가능하냐면 프로토콜이 같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IoT 장치들은 인터넷망을 써요. 그런데 이게 말이 다 다르니까 서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미국애가 자기 영어로 이 장치한테 알려줘도 이 장치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중간에 해석을 해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게 돼요. 해석을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할 놈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 제품은 삼성 제품끼리 말을 하고 LG 제품은 LG 제품끼리 말을 하고 또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성한 어떤 장치들은 다 각자의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일일이 해석을 하는 게 사실 한 개발자가 그거를 다 개발하는 거는 힘들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많은 플랫폼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오픈햅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오픈햅이라는 이 플랫폼은 뭐 삼성 거, LG 거 여러 가지들을 다 이제 자기네들 어떤 중간 해석해주는 브로커라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삼성 거 해석해주고 LG 거 해석해주고 해서 그 플랫폼 안에서 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오픈햅에 그 바인더라는 그 소프트웨어도 제가 제작을 해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실 이 오픈햅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프로그래머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 유저가 요거를 뭐 어떤 가져와서 사용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서로 다른 말을 한다라는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표준말을 쓰는 거예요. 국제 표준. 그래 모든 장치들이 같은 말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장치를 만들자라고 약속을 하고 서로 그렇게 장치를 만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지키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걸 표준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표준화 한다라는 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어렵다라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이미 깔려있는 어떤 IoT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의 IoT 장치를 이제 언어를 만들어서 확 장치를 깔았어요. 근데 표준화가 된대. 그러면은 표준화를 자기네 걸로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그걸 개발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도 안 들고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의 언어를 이제 주장한다라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렵다라고 제가 했는데 왜 어렵냐면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온도 어떤 센서를 만들었어요. 그럼 단순히 나는 온도 정보를 위로 올리는 기능만 있으면 돼요. 그 언어만 그 말만 하면 돼. 근데 이 어떤 표준이라는 게 생기면 그 표준은 모든 장치를 고려해서 어떤 표준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떤 장치 종류다, 뭐다 해서 그 중에 나는 온도 센서다. 그리고 온도를 올리는 어떤 표준 형태를 딱 지켜서 올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하고 그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개발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단점이 표준을 세운다라는 거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그래서 표준이 없냐? 아니 있어요. 많은 표준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표준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리고 그 있는 표준마저도 안 지키는 게 또 현실이다라는 게 이게 문제죠.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IoT가 별로인 이유는 서로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IoT의 이상적인 서로 다른 장치들끼리 통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한 거는 자기네들 회사들끼리만 가능을 하다라는 것 정도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IoT가 별로인 이유가 또 있는데 두 번째, 굳이 IoT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제가 이거 실제인데 나는 그냥 누워 있다가 잘 때 전등 끌어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떤 장치 하나 샀어요. 그 IR로 전등을 끌 수 있는 장치를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치를 전등에 달고 그냥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요. 나는 이 기능만 있으면 돼. 근데 굳이 이걸 내가 IoT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막 핸드폰 앱을 깔고 내가 그거를 제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내가 온도를 재서 콕 인터넷망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필요 없어. 현장에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냥 나는 RS232로 온도를 전달하면 돼. 굳이 나는 IoT가 필요하지 않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굳이 IoT 기술 접목하지 않아도 그냥 난 단순히 딱 이 기능만 원하는데 굳이 내가 왜 IoT 기기를 비싸게 주고 사야 돼? 라는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망을 쓰기 위해서 괜히 쓸데없는 공유기가 들어가고 중간에 이제 통신을 중개하는 포인트들이 들어간다라는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IoT가 생각보다 별로인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세 번째 문제는 개발자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사용자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렇게 학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딱 장치를 사면은 그냥 단순히 전원 키면 딱 동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IoT 장치는 IP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장치를 딱 사면 어떤 IP를 입력하고 인터넷망에 붙여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도 좀 젊은 층에서는 가능한데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로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나는 굳이 그거 학습 안 할래. 나는 그냥 여태껏 있던 거 그냥 쓰면 돼. 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수예요. 예. 그러니까 IoT 장치를 쓰는데도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내가 학습 안 해도 이미 편한데 내가 왜 굳이 그거를 사서 학습해야 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 뭔가 설정하는 거를 귀찮아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그 설정하는 거 하나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실제로 IoT 장치를 개발하면서 좀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 IoT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그 프로토콜의 통합에 대한 문제는 사실 해결 방법이 지금 딱히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안은 그냥 한 기업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뭐 삼성이 아예 그냥 IoT 거의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IoT 장치들이 그냥 삼성 기준에 다 맞춰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상상 이상으로 게으르고 뭔가 학습하는 게 힘들다라는 그 문제는 사실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설치 기사가 오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KT나 이런 데 보면은 다 기가진이 뭐 또 이런 제품들을 와서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딱 사용 방법만 알려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IoT를 도입해서 뭔가 그냥 사용 방법만 딱 알려주고 딱 모든 설치를 마치고 빠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사업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IoT 제품을 쭉 진짜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잘 팔린 제품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그 네스트에 온도 조절, 그러니까 보일러 조절기가 있는데 그게 참 동그랗고 이쁘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온도 조절을 해요. 그래서 몇 도가 되면 자동으로 꺼주고 켜주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안에 와이파이 모듈도 있고요. 되게 뭔가 이렇게 돌리는 터치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비싸요. 10얼마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런 성공한 제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디자인이 이쁘다. 그리고 휴전구도 보면은 디자인을 되게 이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 IoT 제품이 잘 팔리려고 하면은 제가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 뭐 어떤 설치 기사를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이 이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려면 사실 굉장한 자본이 필요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네모난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거는 쉬워요. 근데 네모난 게 아니고 뭔가 이쁘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무게감 있고 좋게 만들려면 이게 비용이 그냥 몇 배가 뛰어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제조라는 특징이 뭐냐면 만들었을 때 안 팔리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모험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고 뛰어들 만한 중소기업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장치를 잘 만들었어도 이게 중소기업에는 설치 기사를 투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가 설치가 쉽게 이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IoT가 중소기업들이 이제 만들었을 때 별로 이렇게 폭발적이지 않다라는 예,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돈을 내고 뭐 이 정도 편해지려고 굳이 이렇게 돈을 내야 되나? 요런 이제 예, 문제점이 있는 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요즘에 좀 나아지고 있는 건 뭐냐면 요즘에 보이스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AI라 그래서 기가진이 또 뭐 카카오톡에도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사용자가 누워 있다가 뭔가 말로 뭔가 제어할 수 있다는 굉장히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좀 그래도 요즘에는 IoT가 그래도 좀 간간히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스피커마다 붙일 수 있는 장치가 다 다르다라는 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장치는 이 스피커에 붙이고 이 스피커에 붙이는 게 이제 가능한 게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소수개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이 정도면 제가 이제 실제로 현업에 있으면서 느꼈던 이제 IoT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굳이 요점 정리를 제가 꼭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하여튼 제가 뭐 주저리 얘기는 했지만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개발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영상을 담아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